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과연 착한 것인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심오한 질문과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동양 철학의 위대한 고전 중에서도 특히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으로 유명한 맹자의 고자편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옛 철학서의 내용을 오늘 저지달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이 고자편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맹자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자기 성찰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맹자의 고자편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생각하시며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고자편은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 즉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는 지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맹자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고자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 또한 흥미롭습니다. 이 편의 각장 첫머리에 고자왈, 즉 고자가 말하길이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자는 맹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상가로 맹자의 성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고자편은 맹자와 고자라는 당대의 대표적인 두 사상가가 등장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치열하고도 심도 깊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논쟁의 과정을 통해 맹자는 자신의 성선설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설득력 있게 펼쳐 보입니다. 고자편은 크게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편은 2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편은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36개의 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성선설과 성무선악설 혹은 성선악혼제설을 주장하는 고자의 사상, 간의 대립은 물론 우리가 흔히 유교의 핵심 가치라고 말하는 인의예지, 즉 어짐과 의로움, 예절과 지혜라는 덕목이 인간 내면에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토론, 그리고 인간 본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비유와 사례들이 아주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철학적 논의를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와닿게 해주며 맹자의 뛰어난 언변과 논리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제 고자편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고자편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의 중심은 바로 성,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을 기 버드나무나 흐르는 물에 비유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마치 기 버드나무와 같다. 버드나무 자체는 아무런 형태도 없지만 장인이 깎고 구부려 그릇이나 잔을 만들듯이 인위적인 노력과 가공을 통해 인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자는 인의가 인간 본성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과 교육, 사회적 규범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나무를 깎아 예술품을 만들듯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회가 인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또 고자는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동쪽으로 길을 내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길을 내면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 즉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런 도덕적 경향성도 없는 중립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백지 상태의 본성에 우리가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선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악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환경 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본성을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사상가 맹자는 고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성선설을 굳건히 주장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며 단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잘못된 환경 또는 스스로의 나태함 때문에 악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맹자는 고자의 비유를 다시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고자의 논리가 인간 본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들 때 버드나무의 본래 모습을 해치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특성을 살려가며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억지로 구부리고 깎아서 그 본래의 형태와 생명력을 파괴하면서 인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맹자는 버드나무를 훼손하듯이 인간 본래의 선한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본성을 왜곡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관점입니다. 또한 맹자는 고자가 주장한 흐르는 물 비유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맹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물의 본성이지 외부에서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 또한 자연스럽게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그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없듯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선한 마음 또한 외부적인 힘으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의 환경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그 흐름이 방해받거나 오염될 수는 있지만 본래의 방향성은 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맹자의 확고한 주장입니다. 즉, 선함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자연스러운 속성이라는 것이죠. 맹자가 말하는 이 선한 본성은 단순히 막연한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의예지, 즉 어짐과 의로움, 예절과 지혜라는 구체적인 도덕적 덕목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 네 가지 덕목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네 가지 마음, 즉 사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인, 즉 어짐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측은지심, 즉 남의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달려가 구하려 하는 마음처럼 조건 없는 연민과 사랑이 인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즉 의로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불의를 부끄러워하며 악을 미워하는 수호지심과 같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의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의로운 행동이 비롯됩니다. 또 예, 즉 예절은 사양지심, 즉 겸손하게 남에게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예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 즉 지혜는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맹자는 이러한 사단,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단은 외부에서 주입되거나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본래 존재하는 선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씨앗들을 잘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것, 즉 확충하는 것이 바로 인의 예지를 실천하고 완성하는 길이라고 맹자는 가르쳤습니다. 마치 작은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이 작은 마음의 씨앗들을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야 비로소 완전한 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주장했는데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악한 행동들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맹자는 이를 두고 수양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씨앗과 같다고 비유하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잘 가꾸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병충해에 시달리거나 척박한 환경에서는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의 씨앗이 있지만 이것을 꾸준히 돌보고 가꾸는 노력이 없다면 외부 환경의 악영향에 의해 시들거나
욕심과 사리사욕에 의해 오염되거나 심지어 본래의 선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끊임없이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것, 즉 존심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항상 깨어있게 하고 욕심을 절제하며 의로운 일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더욱 풍성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자기 수양을 게을리한다면 아무리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외부의 유혹이나 환경적인 압력에 의해 쉽게 흔들리거나 악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선한 본성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분명히 하는 가르침입니다. 고자편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 버드나무와 그릇의 비유, 그리고 흐르는 물의 비유는 고자와 맹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자는 버드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듯이 인간의 본성도 인위적인 노력과 가공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성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으며 인위적인 행위가 본성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맹자는 이러한 행위가 인간 본래의 자연스러움과 선함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인위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자는 물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듯이 본성도 외부 환경에 따라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의 방향이 길에 따라 결정되듯이 인간의 도덕성도 사회적 규범이나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러한 비유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며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의 본성이지 외부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듯이 인간 또한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비록 거대한 장애물이나 인위적인 둑에 의해 물의 흐름이 잠시 막히거나 방향이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 물은 아래로 향하려는 본성을 잃지 않듯이 인간의 선한 본성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맹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을 곡식에 싹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맹자의 성선설과 수양론을 동시에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이 잘 자라려면 농부의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고 충분한 햇볕을 쬐어주며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아주는 정성스러운 관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혹독한 환경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들거나 말라 죽고 말 겁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도 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본성, 즉 인의 예지의 싹이 있지만 이것을 꾸준히 가꾸고 보살피는 노력이 없다면 외부의 악영향에 의해 쉽게 오염되거나 또는 스스로의 게으름과 욕심으로 인해 악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도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과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본성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단순히 타고난 본성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스리며 선함을 추구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고자편은 약 2300년 전의 옛 글이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와 통찰을 던져줄까요? 첫째, 인간에 대한 지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을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맹자는 우리가 본래 선한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선을 향한 씨앗, 즉 인의 예지의 잠재력이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는 우리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타인을 대할 때도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믿음은 사회를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둘째, 도덕적 수양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고 해서 저절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그 선함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갈고 닦는 것, 즉 도덕적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맹자의 수양론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셋째, 교육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과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이 본성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의예지라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선한 마음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는 현대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기능 습득을 넘어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인성교육, 도덕성 함양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맹자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울림을 줍니다. 맹자의 고자편은 비록 약 2300년 전에 쓰인 고전이지만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 그리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 고자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잠재된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선한 씨앗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인의예지의 꽃을 활짝 피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진정한 인간다움에 대해 성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혜 달팽이 지달은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깊이 있는 지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